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전경선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서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부터 짚어볼까요? 네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를 했고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에 1952년에 시읍면의회 선거 그리고 시도의회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임명을 하게 되고 지방의원과 시읍면장만 주민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 4.19 혁명 이후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까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직접 뽑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는 지방의회를 해산해버리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자치법을 제정을 해서 아예 지방자치법을 정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중단이 계속되었는데요. 그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도 1월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를 하면서 13일간의 단식 투쟁 끝에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지자체장 선거까지 이르기까지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이렇게 부활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군사 정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 그러니까 30년 만에 부활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일대에 전환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아왔던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갈수록 더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지방자치를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히 정의를 하면은 우리 지역 안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경제적 부담 하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 체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을 하고요. 주민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행정 효율을 증대시켜서 책임의식과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서 그 필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 분권의 온전한 기틀이 마련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아주 간신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유예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관계 법령 개정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을 해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권리가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그리고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참정권 등으로 이렇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지방자치법이 신설이 되었던 것이죠. 주민들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역할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지역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민 조례 발안제가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이렇게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과 개정,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접 머무러 느끼고 그리고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그런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은 조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가 된 것이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 규칙 등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인데요. 이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우리가 감시 견제해야 할 자치단체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많고 의원에 대한 보좌 역할도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인데요. 의장이 이제 사무처 직원들을 지휘 감독을 하고 또 그리고 임용과 면직, 교육,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사무처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방의회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그런 협력 관계를 정립을 하고 행정의 능률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지방자치에서는 중앙과 지방과 관계가 수직적, 종속적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번 정부 개정안 통과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도 이제 유예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시행령 그리고 관계 법령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 개정 등 부분에서 분명히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현실은 모른 채 정부 주도로만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회와 의원들이 정부에 강력히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 자치분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후속 조치 TF를 구성을 해서 대정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7개 관계 법령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임용 등 한 37건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전국 시도의 광역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완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또 지방의회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서 막상 그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하면은 과연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991년 부활된 그런 지방자치를 지방자치 1.0 시대라고 하면은 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부터는 자치분권 2.0 시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년 전에 시작된 그런 지방자치의 부활이 그때는 지방자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방자의 질적 내용을 보완을 해서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지방자치 1.0 시대는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은 자치분권 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했다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개막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우리 주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또 지자체가 지방정부로 인정이 되어서 자율적인 정책 형성권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이 수평 대등을 전제로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좀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객체이면서도 사실 주체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내에 자치분권 특별위원회와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TF를 구성을 해서 대정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또 관계법령 개정들이 상당한 일들이 많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서서 꼼꼼히 저희들이 좀 살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는 7월에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치경찰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가 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민생 치안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경찰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이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지역 내 생활 안전 그리고 교통 그런 경비 이와 또 밀접한 학교 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이런 수사 사무의 일부를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담당을 해서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를 하고 지역 주민의 치안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 같은 경우는 사실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손가정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전남도의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추진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내시 있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조례안을 지난 3월에 전라남도의회에 제출을 했었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안을 조금 수정을 해서 지난 4월에 열린 350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고 다음 주 20일 공포를 앞둔 상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은 도지사와 도의회 등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위원 후보자로 현재까지 추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2분을 추천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모범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지난 5월 10일자로 기구 개편도 하고 수시 인사를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금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발령해서 지금 배치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오는 7월 정식으로 이제 출범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계속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전라남도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가 또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방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방분권협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공론하고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구성된 그런 지방 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 그런 발족된 단체입니다. 정기적으로 회의와 정책 토론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전남 영암에서 이렇게 정책 회의와 정책 토론을 갖고 있었는데 그 회의장에서도 제일 요즘 이슈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자치경찰제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통과된 이후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또 회의에 이어서 정책 토론회도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 정책 토론회 주제로서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비해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란 주제로 그런 정책 토론회도 이렇게 거쳐서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토론하곤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논의된 것 같은데 이 지역민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것은 이제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이 당장 몸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 실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했었는데 가장 큰 효과는 우리 주민들께서 공동체에 필요한 정책을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더욱더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민주적 정당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지방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파트너로서 진정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서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 또한 그 지위를 공고히 해서 강화된 지방정부에 대하여서 견제와 감시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원님과 많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초와 광역의원을 두루 경험하신 만큼 앞으로 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과제들이 많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앞서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잘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사실 좀 더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는 부분이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 해줘야 되는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었지만 앞으로도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앞으로 좀 책임도 커질 것 같은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방안을 잘 마련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